네, 오늘 한국 증시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은 1%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2,540선까지 올라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핫한 업종들 어떤 것 있나 봤더니 역시나 미국과 한국 간의 이 협상 테이블 안에서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태양광 업종까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은 공식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리고 올해 당선이 됐을 때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일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태양광 관련주들, 신재생 관련주들이 일제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보니 태양광주들이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하나솔루션 우선주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하나솔루션도 10% 가까운 상승세 2시 현재 구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적을 낸 건지, 그리고 이렇게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짚고 갈 텐데요. 너무 하나솔루션을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동남아 4개국에 반덤핑 관세와 이 상계 관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4개국은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인데 이게 보면은 미국 안에서 셀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국가입니다. 이 파란색이 말레이시아인데 보시다시피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태양광 모듈을 보시다시피 셀을 미국에서는 큰 폭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4개 국가로부터 태양광 관련 부품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관련 부품들에게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것도 2개입니다.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이에 따라서 중국의 메이저 업체들이 최대 수백 %포인트의 관세율을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중국에게 너네 태양광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이 동남아 4개국에 많이 진출을 해 있었습니다. 앞서서 봤던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태양광 모듈, 태양광 셀 공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생산한 제품들을 미국에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알아내고 이제 우리는 이 4개국에서도 역시나 앞으로 수입을 제대로 받지 않겠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 태양광 판가 상승 압력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동남아 생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요? 만나보시죠. 현대차증권에서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 태양광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솔라 중심으로 이 공급망이 재편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동남아 업체들의 수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섹터 안에서의 탑픽 종목은 한화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심을 둘 만하다라고 종목은 보시다시피 OCI 홀딩스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또 크게 사업을 하고 있던 한화큐셀은 사실 이번에 미국이 동남아 4개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따라서 크게 좀 손해를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리는 앞으로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와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하나솔루션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거의 증권사의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한 실적을 내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솔루션이 시장에서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사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사업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를 대폭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이 주택용 에너지 사업 실적을 이익 대부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 태양광 모듈 판매를 넘어서 앞으로는 하나솔루션이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모듈 가격 상승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기업이 하나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관세 확정 이후 미국 내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현대차증권에서는 하나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37,000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3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앞으로 상방의 룸이 더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렇게 하나솔루션의 실적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주택용 에너지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는 트리거 포인트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한 부분을 또 할애를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리포트를 또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주택용 에너지 사업은요, 미국 내에서 주택용 이 태양광 모듈 그리고 EPC 서비스,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모듈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수리 보수까지 해주고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이 가정에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려면은 300만 원, 5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한 달에 3만 원, 4만 원을 주고 이 태양광 모듈도 받을 수 있고 또 할부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리 보수 서비스까지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IRA를 통해서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 세액 공제를 최대 30에서 50%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액 공제에 대한 서비스를 사실 미국의 가정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솔루션이 받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 이 태양광 모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실상 30%에서 50%의 세액 공제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증권사에서 놓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낸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만나보시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모듈의 P와 Q 전망치가 모두 다 상향됐다라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8,000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섹터 내 탑픽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모듈 가격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실적 전망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세 부과 최대 수혜제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과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5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모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원래는 28센트로 전망이 됐었는데 30센트까지 현재 상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글로벌 출하량 전망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2기가와트에서 8.7기가와트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내 동남아시아 수입 물량의 제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솔루션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것을 또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2분기에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장 2분기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2분기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29억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무려 279%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주택용 서비스가 결국엔 실적을 이렇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025년, 2026년까지 지금까지는 약간의 역성장이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낸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대부분 제시되는 게 하나솔루션인데요. 앞으로 태양광 섹터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주목받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조선주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기대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조선주들 줄줄이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앞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이달 30일에 한국 조선업체를 둘러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아래 첫 장관급 인사의 방한인데요. 미 해군 군함 관련해서 사업을 대규모로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의 업체들이 방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미국 한미 간의 함정 유지 보수 장비 MRO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조선사들이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점 역시 힘이 되고 있고요. 간밤에 한미 2+2 통상협의 자리에서 조선업이 또 주요 협력 분야로 언급된 점 또한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임박한 가운데 원전주의 강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산업, 한전기술 나란히 오름세를 그리고 있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과 체코 정부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체코 경쟁 당국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에 계약을 마무리할 상황이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다른 경쟁 업체가 진정을 내면서 계약이 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카카오는 SKT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 속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4천억 규모의 카카오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에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보유한 카카오 주식 정규장 개장 전에 처분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블록딜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총 4,133억 원 규모입니다. SK텔레콤 측은 미래 투자 자원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식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 이후에도 카카오와의 협력은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지만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현대차증권은 깜짝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상승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은 또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증권업종의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증권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6%나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89% 증가한 19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발표 전에 주가 8,800원대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2천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바 있었죠.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투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투자계좌 신규 사업자 지정을 예고하면서 자기 자본 1위를 달리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창민입니다. 네, 네 가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소식에 오늘 주목해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체코 원전 소식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이었죠.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전력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수원의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좀 주장하면서 체코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두 곳 모두 체코와의 계약 체결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사업비로 약 26조 원을 제시했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한수원과 협상 중이고 테멜린 원전까지도 2기 건설에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의 단기 상승뿐만 아니라 단기 상승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16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지만 2022년 이후부터 하락만 보여주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긴 상황에서 좀 관심 있게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 일진파워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로보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어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죠. 로보는 교육용 로봇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교육용 지능형 로봇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 투자를 지속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연구 개발로 에듀테크 기업 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가 첫 대선 공약으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AI 정책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합니다.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열어서 이른바 KAI 이렇게 명칭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KAI 주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련 대통령 직속기구 개편과 전문인재 양성, 인공지능 챗봇 무료화 추진 등을 구체화 방안으로 제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게다가 대선 후보로 나선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한 대담을 나누게 되는데 이 대담이 큰 이슈로 다가오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이후에 관련해서 대선 공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도 괜찮은 상황인데 4,570원을 매수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100원, 손절가는 4,1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보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와 함께 종목 시그널 들어보셨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센서가 오염원을 감지합니다. 센서가 로봇에 신호를 보내자 오염된 곳으로 스스로 이동해 공기 정화를 시작합니다. SK 네트워크스가 새로 선보인 웰니스 로봇 A1입니다. 공기청정 기능 외에도 맥박과 스트레스 지수 등 주요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도 탑재됐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AI 기술을 집약해 수명 관리와 보안, 펫케어 등 기능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로보틱스에서는 AI 브레인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피닉스 랩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실리콘밸리 내에 보면 스탠포드로 학생들로 이제 최정예 멤버로 구축되어 있는 저희 AI 브레인 팀이 이제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전에 AI를 탑재한 스마트홈 시대가 열리면서 가정용 로봇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LG전자는 연내 AI 홈 기능을 수행하는 가정용 로봇 LG Q9을,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가정용 로봇 볼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수요와 고도화된 기술의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여러 로봇 산업의 비전을 보면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아주 많은 호기심이 생기긴 하지만 절실한 수요가 막 창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떤 수요랑 기술 발전이랑 이제는 조금 정합을 시켜야 될 때가 됐다라는 IoT 기능들을 붙이고 되게 부가적인 기능들을 붙이는데 소비자의 수요나 소비자의 그 욕구들을 제대로 반영한 기능인지 퀘스천이거든요. 테크니션 마인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용자의 마인드 안에서 그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홈런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행이 됐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관세 면제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상견례격 성격으로 서로 소개를 하고 7월 패키지 합의라는 추진이라는 결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의 불안을 어느 정도는 잠재워줄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라는 해석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잠깐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도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46.2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24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려주면서 이번 주 내내 지지부진했던 분위기를 탈피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7%대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7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1% 가까운 오름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왔다는 건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2,0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수에 동참해주면서 4,400억 원의 매수 우위로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모처럼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특히나 조선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610억 원의 순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 살펴보시면요. 동반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3거래일 연속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고요. M7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M7 종목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주들의 흐름 이어받으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잠시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이재선의 만홈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결정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고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해 양국이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국 정치 일정과 국회 협의 필요성 등도 미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새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에이펙 통상 장관 회의 계기 추가 고위급 협의도 예고했다. 환율 정책은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채널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로 협의 과제와 일정에 대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홈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내어줄 만홈런 종목들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2+2 통상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7월 패키지를 위해서 합의해 나가겠다, 추진해 가겠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다렸던 상황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기존부터 우리 현재 대통령도 공석이고 좋은 대화가 오가면서 6월 이후로 미루면 아마 7월 정도부터 해서 서명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보다는 외교 쪽을 잘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 더욱더 현명하게 잘 하시겠죠. 거기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호관세 90일 유예돼 있는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면 되고요. 대신 너무 늦게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또 이제 무기를 들고 와서 우리를 또 한 대 때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아니면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대감 모으면서 오늘 시장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닝 시즌이다라는 거 요즘에 너무 글로벌 정세가 복잡하니까 잊고 계시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향후 전망이 안 좋은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1분기 때는 그해 올해의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가를 발표를 하는데,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저점이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고, 1분기가 고점이다 싶은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뭐 아주 편안한 시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간다고 무조건 홀딩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하면서 적어도 절반이라도 줄이면서 보시면은 안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차트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2,500포인트 위쪽에 올라오면은 고마운 일이다, 조금 더 강하구나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뭐 이중바닥서 움직임,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중바닥이 아니라 아예 박스권 안쪽으로 회귀를 했죠. 그래서 살짝 이탈했다 회복되거나 해도 놀랄 필요가 없다. 중간중간에 뭐 좋은 이슈가 이렇게 많다 보면은 뭐 반대적인 이슈도 하나씩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슈 나왔을 때 쉬어가는 핑계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올라와서가 아니라 우리 뭐 저점 구간에서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렸으니까 큰 뷰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뭐 730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구간 아니라도 뭐 넘어가 주면은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봄에 780 돌파 시도는 당연히 나올 거고 돌파할 가능성도 꽤 높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50포인트도 안 남았는데 이 정도 구간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도전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3주 전에는 뭐 감이 안 오셨겠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분만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에도 함께 열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금요일은 우리 놀고 먹자 컨셉으로 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나는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있으면은 돈은 주식이 알아서 벌어다 준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음식료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맨날 음식료라고 해서 먹는 것만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자동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치킨도 튀겨주고 커피도 타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동화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다른 종목들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목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금요일인 만큼 놀고 먹자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놀고 먹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겠죠.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 오늘은 K푸드와 자동화라는 테마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타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통 선정을 해주시는데 역시나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삼양식품, 이제 황제주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뭐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뭐 식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소스만도 너무나도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S&D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S&D는 이미 고점을 돌파해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단위가 바뀔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수급적으로 조심조심해서 눈치 보기 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섹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삼양식품이 그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열기가 식어간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삼양식품은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뭐 단위가 바뀌는 구간에서 약간의 진통은 나올 수 있어요. 저항 구간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데, 그 구간도 사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리고 그 전부터도 또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에 임하시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미 큰 수익 이제 보셨을 텐데, 앞으로도 뭐 꾸준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앞으로도 꾸준한 응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픈 종목이죠. 삼양식품, K푸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불닭파워로 황제주 자리에 정말 등극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루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YM을 골라주셨습니다. 글로벌 농기계 전문 기업인데 K푸드 이야기하면서 왜 TYM이 나오지? 라고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2루타로 선정해준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의아하실 수 있다라고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동화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농기구도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기구 자율주행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TYM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동 쪽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동 쪽 같은 경우가 트랙터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글로벌 시장에 앞서 나가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TYM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으로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 쪽으로 해서 관심 갖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YM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지금 북미 시장이 고금리 때문에 단기 실적이 조금 악화가 돼 있어요. 세계 최대의 이제 농기구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활로를 EU, 호주, 동남아 이쪽으로 뚫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해서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죠. 작년까지는 고금리였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부터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TYM 실적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 휴전, 광물협정 같은 경우도 미국의 목표가 26일까지 서명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했던 24일 서명은 역시나 좀 거짓말 인 것 같고요. 미국 자체에서는 26일 목표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보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까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식료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농기구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2루타 종목은 트레이딩하기 딱 좋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관심 갖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현재 위치는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농기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테마주로 여러 개 엮여가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도 함께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루타석으로 이동해 볼까요? 조금 더 장타놀이 쓰이는 종목. 풀무원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K푸드 관련주로 한 차례 또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가격 인상 소식이 또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녹즙 가격을 11%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눈에 띄던데 오늘 3루타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요? 네, 맞습니다. 가격 인상.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이슈이긴 한데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에는 당연히 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시대는 아니에요. 다들 이제 배불리 먹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웰빙이라고 하고 좀 건강하게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풀무원이 초기부터 해서 우리는 건강한 식품을 만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우리 가슴 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렇게 배경이나 광고 화면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조금 녹색 계열 쪽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건강을 위한 식품이다라는 인식을 함께 주어지면서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잘 맞는 기업이다. 그래서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K푸드 한 가운데 가장 이제 건강한 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업.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녹즙 인상했다라고 했는데 녹즙 전용 오픈몰 그 전용몰을 오픈했다라고도 진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 확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시면서 올해 뭐 초에 한 80% 올라왔다가 지금 충분히 휴식 구가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트럼프가 주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풀무원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3가지 종목 먼저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룸론 종목들 잘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해 봐야 하는데 어제 우리가 만룸론 종목 너무 많아져서 칸이 모자라는 것 같다고 했더니 칸을 좀 넓혀 주셨나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말로 없는 이제 종목을 검토해야 되는 시간인데 칸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부담감이 커졌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조만간 1페이지에서는 세 자릿수 아래 종목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더니 두 칸을 늘려서 이렇게 7칸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가혹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는 조금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칸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칸이 더 늘었다라고 해도 저는 변치 않습니다. 이번 봄 안에 아마 이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 세 자릿수로 가득 찰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특이한 종목이 하나 등장을 했죠. 여기 6위권에 인벤티지랩 이 종목이 등장을 하면서 1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로 홈런을 달성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구용 치료제 그동안 강조 많이 해드렸고 충분히 휴식 취한 그 이후에 지금 멋지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함께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실적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50% 아래 종목은 앞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칸이 늘어나도 네 종목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40%대 종목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치 달성한 이후에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에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1페이지에도 지금 말로 없는 종목 뭐 하나 빼고 테크잉 하나 빼고는 다 달았는데 테크잉 말씀드렸듯이 얘는 100%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페이지로 넘어가야지만 말로 없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오늘 뭐 새로 말로 없는 등극한 종목도 있고 1차 목표치 도달한 종목도 있고 최고가를 갱신한 종목도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날인데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3만 원 요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장중에 돌파 시도를 했죠. 역시나 이 구간이 저항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윗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쓱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고점 시그널이 나온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슈팅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 3만 원을 다시 한 번, 두 번 도전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이제 도전을 하면서 넘어갈 돌파 시도를 그릴 것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 박스권에서만 움직이면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고점을 또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하도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1위권이 좀 불안하기도 한가 봐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조선주들 어제 다 어닝 뭐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자연스럽게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수익률보다 제가 이렇게 그 방송하는 사이에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양봉 하나 더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뭐 이 앞자리가 바뀌는 200%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좋은 종목 중에 대상이 지금 1차 목표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음식료주 말씀드릴 때 제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00원 남은 상태에서 이제 25,000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제가 금요일은 항상 이렇게 놀고 먹자입니다라고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은 더욱더 웃음이 피어나게끔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종목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모아온 종목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도 결국에는 또 만홈런에 등극을 하게 됐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음식료주 안에서 한 차례 대상을 또 꼽아주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으로 고민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예상 밖의 종목이 아까 등장한 것처럼 오늘은 이제 뉴로메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음식료주인데 왜 뉴로메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음식 전용 이제 조리용 로봇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뉴로메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교촌치킨에 이제 치킨 조리용 로봇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죠. 처음에는 우리가 조리용 로봇이라고 하면 튀김만 튀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붓을 활용해가지고 양념도 발라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다재다능한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추후에 나중에 이제 되면은 이제 AI까지 더 덮여진다라고 하면은 더욱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용 로봇 같은 경우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더욱 더 편안하게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조리용 로봇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포스코랑 협력하면서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HD 현대사무에는 이제 용접 로봇까지도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은 필요하지만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사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조선사들이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사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제 기술자분들의 이 노하우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이렇게 인력 양성하는데 한 15년 이상 걸린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육해공 주간에 이제 뭐 첨단 로봇을 통해서 이제 뭐 방산자 그쪽까지도 진출한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슈 다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26,000원 이하에 위치해 있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25,000원 이탈했다가 회복돼서 아주 좋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부터 해서 올라가면 1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3만 원, 그다음에 3만 5천 이렇게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은 편안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24,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해주시면은 깔끔한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오늘 로봇주 안에서 하이라이트 종목 꼽아주셨네요. 이 종목도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8%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중소기업 대출 부실 증가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각각 0.90%, 0.7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상승했으며 대기업 연체율도 0.09%에서 0.10%로 2배로 올랐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 기타대출 연체율은 0.89%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적극적 연체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고려연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 공시 그리고 부정거래 의혹으로 이번 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경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연은 지난해 10월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지만 그보다 앞선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조건으로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공개 매수 이후에 재무 구조의 변경을 가져올 계획이 없다라고 신고서에 명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10월 14일부터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 공시 및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에 정정신고를 요구했고 고려연은 같은 달 13일 유상증자 철회를 공시했습니다. 이후에 금감원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패스트트랙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 23일에 고려연 본사 또 경영진 사무실, 주거지 등 총 11곳
또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등 경영진 5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일인 어제는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압수수색 이튿날인 24일 검찰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 파트너스 그리고 영풍 본사 및 경영진 주거지 12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또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MBK와 영풍의 자사주 공개 매수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 직원 1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자신들은 참고인 신분이며 또 경영진의 자택은 수색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거래 과정 전반의 정보 유통 또 공시 투명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건은 고려아연 측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의 반대편인 그 MBK 또 영풍 측과 관련해서 또한 증권사 전반으로까지 지금 확장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경영권 분쟁 속 기업 공시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 문제를 짚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고려아연 수사가 또 자본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자본시장 신뢰 측면에서 고려아연은 적지 않은 충격을 지금 줬는데요. 비철금속 업계 1위 기업의 2조 원대 유상증자 관련 공시 허위 기재 의혹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고 또 해당 시점 고려아연 주가가 아시다시피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 혼란을 또 초래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같은 주요 증권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본시장 전반의 공시 투명성, 또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시 기업이 공시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금융당국도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시 절차의 실효성 강화, 또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에 영향 질 것 같고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또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사건의 규모와 또 구조적인 복잡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법조계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또 미래에셋증권은 또 다른 대형 로펌과 각각 협업을 하고 있고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도 법률 자문을 강화하면서 수사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 사이의 정보 공시 책임 그리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기업의 경영 판단 자율성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이슈 짚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사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홈플러스 그리고 MBK 파트너스 관련 이슈인데 홈플러스 그리고 대주주죠. MBK 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점주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현재 거리에 나섰고요. 법원의 경우에는 홈플러스에 6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허가를 한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이 관련 핵심 쟁점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경영진이 2월 25일 신용등급 하락 통보 이전에 해당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통보했는데 금융당국은 MBK가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면 이것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월 26일 재심 과정에서 MBK가 1,000억 원 크레딧 라인 제공과 또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 조건 변경을 통해 등급 방어를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해당 조치가 사전 인지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MBK 입장에서는 2월 25일 통보 전까지는 등급 하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재심에 제출한 자료들이 오히려 우리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인지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검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홈플러스에 600억 원의 대출을 허가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3일이죠. 홈플러스가 신청한 6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을 허가했습니다. 이 DIP 금융은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인데요. 물품 대금, 또 매출 정산 채권 등 공익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이번 DIP 대출은 사모펀드 큐리어스 플러스로부터 이자율 10%, 3년 만기 조건으로 제공이 되고요. MBK 김병주 회장, 또 김광일 부회장이 연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홈플러스에 불리한 조건은 없다라는 이유로 일단 허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회생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납품업체와 점주들은 변제가 지연되고 또 임대료 감액 요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MBK가 주주로서의 자구책 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채권자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주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홈플러스 피해자들이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사안도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피해 점주와 노동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민병덕 의원과 피해자 단체들은 국회에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MBK가 점주 매출에서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조는 납품 중단으로 매대 품목이 급감하고 매출도 하락하면서 이 회생 계획 이전에 홈플러스가 붕괴할 수 있다라는 또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4일에는 MBK 사무실 인근 농성장이 종로구청에 의해서 강제 철거되면서 노조원 2명이 다치는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티몬 위메프 사례처럼 소상공인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당국 그리고 검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브리핑에서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생 절차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통화 기록, 또 내부 문건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검찰 수사를 지원하고 또 회계 감리와 MBK에 대한 검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사는 자본시장에서의 정보 공시, 또 책임 주체의 구조, 그리고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무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호실적에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섹터인데요. HD, 현대, 조선 형제들이 일제히 줄줄이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실적 내용부터 좀 뜯어보면요. 먼저 HD 한국 조선해양 시장의 예상치가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5,129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실제 영업이익 열어보니 8,59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때 426.3%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8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요, 더 놀라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4,337억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공개하면서 시장 예상치 역시나 크게 뛰어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무려 1936%나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수준이고요. 시장에서 숫자가 잘못 찍힌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기대감이 그리 크지 않았던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요. 역시나 실제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아갔습니다. HD 현대 마린엔진은 시장의 예상치를 살짝 밑돌긴 했지만요. 전년 동기 대비 어쨌든 64%의 오름세로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적 상승의 배경을 좀 보자면요.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바로 환율 상승입니다. 환율 상승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믹스 개선이란 단어도 눈에 띄는데요. 고부가 가치 제품을 팔아내면서 고성가의 선박이 조기 반영되는 등의 효과로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일단 고선가 수주 물량 계속돼서 반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가에 대한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우상향 기조 나타낼 것이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선표를 앞당길 정도로 매출 개선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면서 생산성을 개선해 나가면서 조기 생산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대되면서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초입 수준밖에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컸던 상황이지만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했다라는 평가도 나왔고요. 역시나 모멘텀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 MRO 사업 같은 모멘텀이 크게 작용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해군선 장관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죠. 이 방한과 함께 또 MRO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국 선박 견제 그리고 수출 확대 움직임도 나날이 더 커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해운 타소세를 부과하기로 또 하면서 노후 선박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조선 로브콜 역시 간밤에 2+2 통상회의에서도 엿볼 수 있는 분위기였죠. 진격의 K조선 아직 여러 발이 더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슈퍼사이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지 조선주의 흐름 주목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잘 가는데 특히나 지금까지 주력 섹터들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섹터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계속해서 그 과정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조선 쪽에서 우리 시장에서 우리 한국에서 무언가를 좀 내주고 또 무언가를 받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종목들의 또 전망도 궁금합니다. 사실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서 심리영 앵커가 전해주셨습니다마는 뭐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특히나 뭐 기대감 크고 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조선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삼성중공업이 상승해서 좀 제외가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조선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단은 그 상승해서 제외를 된 이유가 일단은 뭐 LNG 알래스카 때문에 조선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삼성중공업 이게 군함이나 특수선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미국 해군성 장관이 일단 30일에 거제와 울산을 방문한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제에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하나오션이 있고 울산에는 현대 계열이 있는데 일단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일단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밝히기에는 지금 이제 6월 3일 날 대선 후에 7월 초까지 합의를 도출하겠다. 지금 2+2 협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각 국가별로 2명씩 참석을 하기 때문에 2+2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일단 원하는 것과 미국 쪽에서 원하는 게 일단 뭐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게 다르죠. 미국 쪽에서는 뭐 소고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LNG 알래스카 투자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뭐 품목 관세를 뭐 좀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좀 그 면제를 시켜달라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미는 듯한 뉘앙스들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군함과 관련돼서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존스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그건 이제 상선과 관련된 거고 반스 톨레프스법이라고 이제 군함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절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법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양곡법이 그렇고 미국 쪽에서는 이 배와 관련된 법안을 뭐 고치자거나 하면은 이제 거의 뭐 그쪽 관련된 종사자들이 뒤집어질 정도로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법인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그 한미 FTA 체결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게 쌀 시장 개방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개방할 테니까 뭐 니네나 미국은 뭐 조선업 개방해라 했을 때 그 이후로 미국이 단 한 번도 쌀 시장 개방과 관련돼서 얘기를 안 꺼낼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때는 조선이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죠. 이제 그게 이제 통과 여부와 이제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이제 그 미국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안만 발의가 됐고 통과는 아직까지 뭐 언제 되거나 되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어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알래스카 LNG가 오히려 우리나라 LNG 선에 독이 될 것이다라는 좀 그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있죠. 이제 그게 이제 LNG 선의 발주가 많이 된 이유가 사실 이제 LNG를 보통 카타르 뭐 이스라엘, 미국에서 많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카타르에서 많이 수입을 하다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전 세계 그 LNG 수출 1위로 바뀌면서 거리가 굉장히 미국은 어딜 가든지 다 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LNG를 수입을 하려면 보통 뭐 8일, 9일 정도 걸리면 미국에서는 뭐 20일이 넘는 3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제 수입하는 국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LNG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LNG 발주가 많이 늘은 건데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LNG를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리가 지금 카타르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선 발주가 이게 뭐 굉장히 급감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떤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보면 알래스카 관련주들 중에 이제 무슨 스틸, 뭐 휴스틸, 뭐 넥스틸 이런 종목군들은 거의 단타 위주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고 하나오션이 그 대장주로 오늘 가장 깔끔하게 좀 상승하는 걸 보면 군함과 관련돼서 모멘텀인데 일단 뭐 30일 날 이제 방한을 한다라고 하니까 해군성 장관이 그때까지는 오늘은 이제 올랐고 제가 봤을 때 한 30일까지 좀 약간 플랫하게 움직이는 특별한 조정 없이 좀 약간 심심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들이 지금 이제 앞서서 좀 약간 브리핑이 있었는데 슈퍼사이클의 초반이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그 고점에 좀 오지 않았나라는 좀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점에 왔다라고 하면 좀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같은 급등을 이용해서 좀 조정받았을 때 다시 사더라도 저 일정 부분 좀 약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도 사실 되게 많은 뭐 업종 네. 안에서도 나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안에서는 어떤 걸 가장 긍정적으로 보세요?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높아지는 이익단이 가장 가파른 거는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조선사들은 이 도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금 수주를 해도 3년 뒤에 만들어야 되는 그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그 조선사 그 해운사들이 이제 발주한 배가 네. 역대급으로 적었어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일단 발주한 배는 아직 뭐 만들려고 하면 멀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끼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좀 엔진. 약간 참고를 해야 되고 엔진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이제 아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익단은 일반 그 우리가 보통 빅3, 빅4라고 얘기하는 조선사들보다 이익이 늘어난 속도는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들 있습니다. 엔진하면 조선 엔진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던데 조선 쪽은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관련 테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 커 보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마켓 모버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요. 현대차의 주가는 언제쯤 활짝 웃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보자면 매출이 44조 4천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3.6조 원 찍히면서 2.1%의 성장세 이뤄냈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8%대로 잡혔는데요. 영업이익의 주요 요인들을 좀 뜯어보면 일단 환율의 효과가 플러스 효과로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 속에서 플러스 6천억 원대의 수익이 잡혔고요. 반면에 믹스와 기타에서 각각 4천억 원, 2천억 원의 마이너스가 발견이 됐는데 특히 기타 분야에서는 고정비, 급여나 마케팅비의 오름세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급여나 마케팅비 등 고정비의 상승세는 2분기 이후에도 수익성에 좀 제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역시나 백악관의 자동차 품목관세 25%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줄을 이뤘습니다. 현대차 측에서는 3월부터 관세 대응 TF를 발족해서 수익성을 만회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나 수익성 예측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에나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보수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시선은 한미통상협의로 가고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 22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품목관세 대응체계 마련이 현대차로서는 최우선 순위일 텐데 외연 확장 기대감에서 파생되었던 현대차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섣부른 긍정론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팩트에 기반해 현대차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세부적 팔로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보수적인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물러서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33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익 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내려잡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올해 2분기 매출액이 45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세도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관세 영향에 따른 본격적인 액션은 6월 이후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첨언을 했고요.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라면서 손익 영향 금액의 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하게 실적을 내놓았지만 웃을 수 없는 현대차입니다. 이러한 관세 품목에 대한 불확실성, 현대차뿐만 아니라 투자업계 전반에 여전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미 협상에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발언들이 투자의 지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세 협상 관련 뉴스플로우 잘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테크윙입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인데 현재 4% 가깝게 급등세 34,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테크윙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눈만 뜨면은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HBM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몇십 번 듣고 살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HBM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좀 낮아졌는데 그 HBM 관련돼서 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종목이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라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테크윙이 좀 주가가 잘 안 올라가다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테크윙에 대한 간단한 기업 설명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테스트 핸들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70%를 점유하는 1위 기업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가 뭐냐면은 이제 웨이퍼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웨이퍼를 검사 장비로 옮기는 장비를 이제 테스트 핸들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웨이퍼가 만들어진 다음이니까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BM 장비와 관련돼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의 기업에 모두 납품하는 기업은 정말 극소수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거의 드문 상황인데 이 테크윙이 이 테스트 장비를 새로 만든 게 있어요. 이제 큐브 프로버라고 요거 이제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시작을 했는데 큐브 프로버가 뭐냐면 이 HBM은 우리가 이제 단을 막 쌓는 거잖아요. 이제 수직으로 보통 다이를 쌓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분석이나 기사를 볼 때 다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 다이가 뭐냐면 웨이퍼, 이제 동그란 웨이퍼를 네모나게 자르잖아요. 반도체 크기별로 그 네모난 하나의 규격을 이제 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HBM은 특성상 다 만든 다음에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량이 나오면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패키징까지 다 해서 우리가 보통 코어스라는 패키징을 통해서 완성품을 만든 다음에 이게 정상 작동하는지 아니면 불량품인지를 지금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테크윙이 삼성전자에 최근에 그 납품한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는 이 다이별로 일단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량 여부를 일단은 수율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들어가는 어떤 그 소모성 부분도 굉장히 좀 적고 굉장히 좀 효율적인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에는 콜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이제 테스트 장비가 납품이 됐고 마이크론도 이제 테크윙에 요청을 해서 그 장비를 한번 달라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쓸지 말지를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한마디로 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의뢰가 온 상황이라. 하이닉스도 쓰고 삼성전자 이미 쓰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쓰고 마이크론도 쓴다라고 하면 이 HBM과 관련된 글로벌 3사에 모두 장비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윙의 실적은 좀 약간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는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 잠깐 보면서 주가 흐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과거에는 이제 HBM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올랐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테크윙만 내려온 게 아니라 여타 반도체 기업들이 다 그렇듯이 아직까지 저점을 확실히 잡았다라는 어떤 수급이나 어떤 거래량은 나오진 않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약간 주목하는 부분은 최근에 흐름 보면 이 파란색 선의 기관의 수급이 테크윙의 주가 흐름을 거의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기관 수급이 이제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파란색 선 진입을 하기 반전이 되기 시작했고 외국인 수급이 좀 약간 받쳐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약간 멈추지 않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급은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살아나기 시작했고 외국인 시급만 돌려놓으면 2분기서부터 테크윙의 실적을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주가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 한 달 전쯤에 나왔던 리포트가 생각이 나는데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면은 요 한두 달 뒤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던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었고 이를 베이스로 했을 때 테크윙 괜찮다라는 의견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테크윙 말씀처럼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투자 의견까지 나왔다라는 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코웨이입니다. 0.5%의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긴 한데 갑자기 코웨이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해서 좀 한 박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인식을 해서 코웨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넷마블이 코웨이를 샀죠. 그래서 그 넷마블이 이제 코웨이 살 때 진 어떤 부채를 갚기 위해서 최근에 본사 건물까지 좀 팔았는데 넷마블 인수한 후에 코웨이는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실적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연일 최고 실적을 경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도 사실 작년에 하반기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른 주식 별로 없거든요. 근데 코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도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고 일단 3월 말서부터 4월 초까지 시장 급락과 함께 같이 빠졌다가 지금 회복을 해주는 구간인데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보통 회원 수라고 해도 되고 이제 계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렌타나는 계정이 1,000만 계정을 넘었죠. 이제 국내외 합쳐갖고 거의 매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도 요즘 인기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정수기나 얼음 정수기나 안마의자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렌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매출에 영향을 좀 끼치는 부분이고 지금 코웨이가 코웨이 페스타라고 해서 1년 동안 그 반값 할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꿀 정보네요. 네, 4월 27일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만으로도 올해 봄에 진행한 것만으로 10만 계정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적을 보면 사실 코웨이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심하다. 이 기업이 신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아니고 특별히 리스크가 없긴 합니다만은 특별한 메리트도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최근 시절에 좀 맞는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4년도에 코웨이 실적 보면 이제 1분기는 23년도 1분기, 24년도 2분기는 24년 2분기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보통 Y2Y 이렇게 나오잖아요. 작년에 1, 2, 3, 4분기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25년도 1분기도 Y2Y로 한 14%에서 17% 이제 그 컨센서스 프리뷰를 보면은 굉장히 좋게 성장을 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서 나름대로 지금 시절에 좀 이런 종목군데 우리가 보통 한국전력, 담배 인상공사 이런 기업들 저건 솔직히 시장에서 누가 관심이 있겠어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요즘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코웨이도 턴이 한번 좀 오지 않을까라는 이게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렌탈 사업하는 쪽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에 사기엔 좀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프리뷰를 다 확인을 하고 왔으니까 차트 잠깐 보면서 일단 거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수급은 최근에 이제 4월달 들어서 빨간색 선이죠. 이제 매도 쪽으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외국인 기관들을 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조단위 기업들은 사실 외국인들과 수급이 코웨이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팔면 기관이 사고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반대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수급 주체를 따르냐 하면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기관 수급이 코웨이의 전반적인 어떤 긴 흐름을 결정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수급인데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은 매도가 좀 약간 잦아드는 그런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최근의 주가 흐름은 일단 정고점 회복하려는 듯한 노력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좀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코웨이가 오히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주가 흐름인데 이걸 시장이 안 좋으라고 말할 수도 그렇죠. 없고요. 바랄 수는 없고 시장도 좋고 코웨이도 일단 실적이 주가에 적용이 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코웨이도 좀 한번 심심하지만 한번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워낙 또 없었어가지고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잘 찾아내는 게 지금 시장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코웨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주입니다. 앞으로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뭐 일단 미국의 상승서부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동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중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의 발언과 뭐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것이 오늘 좀 특징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동반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잘 나타나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들을 보면 여전히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는 좀 우려감에 대한 부분과 뭐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더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2,550선, 코스닥은 750선에 대한 부분이 좀 돌파가 이루어지면 좀 매물대를 좀 돌파하면서 뭐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4월 말인 만큼 5월 초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시장은 좀 더 투자하기 수월해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좀 투자가 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뭐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화성밸브라는 종목인데요. 뭐 국내 1위 밸브 업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가스관에 대한 부분과 또 LNG선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알래스카 투자 관련해서의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20조 원 규모의 MRO 사업 쪽에 대해서도 사업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멘텀이 함께 동반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상을 위해서 또 사우디 방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수혜주로서도 언급이 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현재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미리 매수하는 전략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기업이죠. 화성밸브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매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시죠. 오늘은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처럼 시장이 그래도 탄력 받아줬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은 협상일 뿐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경제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협상을 진행을 했다고 해도 아직 확실시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한 영향이 우리나라 투심 회복에도 영향을 주긴 했는데요. 다만 명확한 호재성 이슈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확실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경계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랑 미국 간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25% 상호관세에 대해서 90일 동안 유예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7월 8일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언급을 한 게 조선업이라던가 LNG 분야 협업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협상에서는 경제 안보라던가 투자 협력, 환율 정책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게 LNG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LNG 분야에 있어서 수입에 있어서 3위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360억 달러를 수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LNG 수입이 굉장히 많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 우리에게 협상을 한 부분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440억 달러 규모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마냥 그냥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 기후라던가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좀처럼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G 프로젝트 협상에 따라서 좀 미국 쪽에서 관세에 대한 것들을 우리 쪽에 맞춰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7월 8일까지 계속해서 좀 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협상이 진행이 됐을 때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그때 집권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라던가 이 철강 관련된 관세들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제외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했던 당시에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율이 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서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상호 관세 폐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폐지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완전히 뭐 폐지가 된다거나 면제가 되는 부분들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조율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폐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일부 품목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제 7월 8일까지 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출주인 반도체라던가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은 비중을 여전히 좀 적게 계속 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내수 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테마주들이 좀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는 장세라고 보고 있는데 또 오늘 밤에 아마케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아마케가 열리게 되는데 제약주와 같은 그런 테마주들도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세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 가져가 주고 계시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현재 동시호가 구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1% 가까운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점 2,553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2,54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23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5%대 오름세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732포인트까지 고점 높인 바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 가까이 오름세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양호하게 흘러갔던 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매수에 동참해주면서 5천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7천억 원 이상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나 주요했고요. 오늘 매수 주체로 나서주면서 723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매도 우위로 오늘 나타났고요. 개인 역시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25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번에 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포진된 많은 기업들, 테슬라와 또 간밤에는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섹터가 크게 요동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바로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세입니다. 코스피 보시다시피 1% 가깝게 상승세 2,546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5%의 상승세, 장 마감으로 갈수록 약간 좀 상승폭을 내어준 것은 아쉽지만 여전히 729선, 730선을 눈앞에 두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에는 732선까지 올라가면서 또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간 엇갈렸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3.4%의 상승세, 18만 4,4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보인 가운데 HBM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아주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 55,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건,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도 이번 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1% 하락으로 103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약보합건 18만 8,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모두 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리스크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은 방산이 약간 쉬어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권에서 82만 4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결국에는 조선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보시다시피 7% 이상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오늘은 8위권까지 올라왔네요. 우선주 제외하고는 7위권입니다. 확실히 1위권부터 10위권까지의 이 변동을 보시면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바로 아실 텐데 결국에는 방산과 조선입니다. 이번 주에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좋았는데 HD현대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한 계단에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 갈지 주도주가 변경이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이 진행이 되는 동안 방산과 조선은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커멘트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은 오늘 약보합권 그리고 관세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계속해서 좀 시가총액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아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기아가 이번에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6위권까지 진입이 됐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0.6% 하락세 88,2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하나오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1% 이상의 급등세, 이제 시가총액 13위권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1위권부터 15위권 가운데 조선주가 벌써 2개입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11% 넘게 상승하면서 89,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9만 원대 목전을 두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2%대 강세, KB금융 2%대 강세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순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코스닥은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젤이 오늘 좀 크게 빠진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테오젤은 지금 특허 소송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젯밤에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테오젤 오늘 5% 넘게 빠지면서 36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아마 이 이슈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알테오젤의 급등량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에코프로 BM 2%대 상승, 에코프로도 1.8%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레이보 로보틱스와 HLB는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고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긍정적인 흐름 보인 기업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휴젤인데요. 여전히 시가총액 6위권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약보합권에서 클래시스도 어제 상승 탄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1% 가까운 하락 약간의 조정이었고 파마리서치 오늘 보합권. 이외에 미가켄바이오는 1.6% 약간의 좀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펩티로는 오늘 강보합권 17만 4,4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그래도 기분 좋은 마무리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조선과 반산 업종도 물론 두드러졌지만 이외에도 전기, 장비, 오락, 엔터, 금융, 화학 쪽도 분위기 좋았고요. 한편 제약 업종과 해운, 자동차, 건설 쪽은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의 막이 열리면서 호실적 내놓으면서 개별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 위주로 수급이 좀 쏠려갔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흐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어떤 전략을 좀 갖고 대응해 보는 게 중요할까요? 네, 역시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실적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2분기를 앞두고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 주의 경우 수출과 관련된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줬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44조 4천억 원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 3조 6천억 원 기록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 보였는데 영업이익률이 8%대를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긍정적이게 나와줬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의 경우 아직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은 실적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현대차의 경우 사실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이번에 상반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실적을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3개월치 완성차 재고를 북미에 확보를 해서 이에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방어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현지화 작업을 통해서 비용적인 측면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것들을 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미국의 알라바마 공장에서 운영을 했던 노하우를 통해서 조지아 공장에서 이전을 해서 좀 이 생산을 통해서 관세를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현지화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비라던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매출이 증가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 보실 때 특히나 영업이익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의 경우 미국에서 주요 지표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됩니다. 특히 다음 주의 경우에는 4월 마무리하는 주이자 5월 시작하는 주이기도 하죠. 그만큼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제조업 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산업들 중심이 바로 제조업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관세가 부과가 되면 수입 원자재라던가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되는 5월 1일에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그리고 제조업 PMI 확정치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1분기 GDP 예비치도 공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고용보고서에 대한 것들도 공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8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소기업들 자체는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관세 부과 타격을 입을 만한 기업들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관세 전쟁이 심화가 됐을 경우에는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정말 심할 경우에는 대규모 파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용 지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우리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이제 다가오네요. 4월 지표가 나오면 또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또 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3일 제약을 오늘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약주. 네, 맞습니다. 오늘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좀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3일 제약의 경우에는 완제 의약품 관련된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안과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됐던 게 이 안과 치료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상업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APP13007이라고 해서 안과용 점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대비해서 투약량이 적고 동등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인데 이게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특히 독점적으로 판권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독점적으로 판권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독점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그만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약주의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약주의 경우 그만큼 뭐 청결도라던가 품질 유지, 관리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다만 구축 이후에는 그만큼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3일제약의 경우 베트남 쪽에 CDMO 공장을 구축을 했고 이에 따라서 1,000억 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 6천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생산 능력의 증가가 되면은 수익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3일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안과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이 주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추 신경계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업 다각화에 따라서 3일제약의 그동안의 성장세가 지속이 됐었어요. 2022년의 경우에는 1,700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다면 2024년에는 2,100억 원까지 매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3일제약이 사업을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진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워낙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연구개발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큰 사업을 진행을 하는 만큼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한다면은 그만큼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의 경우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3일제약의 경우에도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입니다. 5일선이 121선을 돌파를 했고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상향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단기 매물대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대 하락 마감을 했지만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15,600원 구간까지 이렇게 매물대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거래량과 동반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15,600원 수 구간까지는 시원하게 탄력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간대라고 한다면 11,840원 구간대인데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그만큼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이 구간대 보시면은 60일선과 10일선도 같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물도 많이 쌓여 있는 구간대이죠. 그만큼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또 강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의 경우에는 11,84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에 또 미국의 암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3일제약은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만큼 좀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주 오늘은 살짝 부진하게 조정을 좀 받았지만 미국에서 이벤트가 또 있는 만큼 다음 주에 시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하에 3일 제약을 알려주셨고요. 오늘 마감은 13,370원에 마감가 만들어놨고 현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13,390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해군성 장관이 국내 조선소에 방문한다는 소식에 HD현대중공업이 4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늘 4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7.18% 오른 40만 3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후 강세를 보인 HD현대조선 계열사,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도 장 초반 신고가를 기록하며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강세는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이달 30일 국내 조선소를 방문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전날 국내 조선업종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미국 내 가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CEO는 미국 관세 영향은 2분기부터라며 관세 인상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CEO는 미국 생산기지 건립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인 시나리오에 따를 것이라고 함께 전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전일 열린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일정 수준의 판가 인상을 통한 관세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인지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오늘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 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린다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유심 보호 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시행에 뒤이은 것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료 유심 교체 서비스는 정보 유출 우려로 사고 이후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에 대한 좀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습니다. 뭔가 정확한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은 그래도 잘 되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안도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테슬라와 알파벳이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모두 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또 기업들의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함께 듭니다. 네, 이에 따라 M7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우리나라에까지 혼기가 움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온전하게 받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다음 주에 한국 기업들은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지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